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피해가지 않는 재앙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예, 바로 노화가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건데 이건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재앙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노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비라는 걸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후 대비, 그런 식으로 노후 대비했다간 망합니다. 노후 대비를 전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대비는 완전히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 인플레이션 수준 당연히 감안한대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많은 금융상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거에 반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 이상 상회하는 그런 수익을 반드시 내도록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보통 한 3, 4%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부도 그 정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노후 대비는 이것보다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의 재산을 만들기만 하면 노후 대비를 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죠? 그게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일단 인플레이션율이 평균인가요? 평균 아니죠. 평균이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평균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평균이라고 해봐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 내가 인플레이션 전체 모든 물건을 평생 쓰면서 활용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물건값이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거지 전체 물건이 오르고 내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평균도 아닙니다. 뭐예요? 물가 상승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하다고 보여지는 품목들을 선정해서 그 값에 그것의 평균을 낸 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 그 품목을 바꾸기도 해요. 뭘 내보내고 뭘 넣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물가 상승률을 표시하는 이런 물건들이 나와 별로 큰 관련이 없는 물건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설령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하면 난 어떻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성적을 낸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의 재테크의 우리의 수익은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딱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도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보통 대기업 월급 수준이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집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평균 10배 올랐습니다. 자, 그럼 집은 필수제잖아요. 예. 50% 오른 월급을 가지고 10배 오른 집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꼭 집에 국한돼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하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이 마침 짜장면 같은 거는 안 먹어도 돼요. 짜장면값 많이 올랐다. 다른 거 먹으면 돼요. 국수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침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은 그거보다 형편없이 낮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타깝지만 이번 수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맨홀 뚜껑 터져나가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저도 거의 처음 봤나 싶은 것 같아요. 예, 이거 대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다 대비했습니다. 다 수해를 위해서 대비를 했고 그 이전에 벌써
이런 비슷한 정도의 강도의 수혜도 있었기 때문에 다 대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대비보다 더 강한 재난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 정도의 평화로운 세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노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눈 좀 안 보이고 좀 걷기 좀 약간 불편하고 운동하기 좀 불편하고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훨씬 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쓰는 게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 다 키워놓고 이랬으면 아,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구나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자녀와 나는 인연 끊어요? 자식이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 그럼 넌 다 키워놨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네가 망했으면 망한 거지.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자식이 수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전 재산을 다 날렸어. 예.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내가 준비한 노후로 그냥 즐겁게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타깝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것과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유로워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렇다면은 노후가 돼도 우리의 책임은 일반적으로는 가벼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가벼워진다라고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자식이 뭐 코로나로 큰일 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뭐 망할 수도 있고 구조조정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내가 더 이렇게 살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리스크까지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내 젊음을 다 갈아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리스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의 상대성을 또 까먹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사실 뭐 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거로 봐서는 전혀 운동할 것 같이 안 생겼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을 합니다. 물론 잘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다가 운동 모임에 조금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하시는 분이시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볼 기회가 와서 에이 마침 그냥 이렇게 된 거 원래 제가 저를 절대 오픈하지 않거든요. 어디 밖에 나가서 그래도 제가 나름 이렇게 좀 그래도 유명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제 너무 나를 안 알아줘서 에이 그냥 조금 내가 밝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뭐 하는 분이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그냥 정말 개봉박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실은 부동산 김사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 했더니 부동산 김사부님이시구나. 와 너무 반가워요. 영광이에요. 막 이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김사부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태세를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급하게 머리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지 신사임당을 얘기하자. 설마 신사임당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또 얼마 전에 신사임당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은 아시죠? 그럼 네, 신사임당은 알죠. 제가 거기에 출연했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고 신사임당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신사임당도 모른대요. 정말 너무 운동에 몰두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운동에 몰두하고 뭐 이제 본인들의 이렇게 삶을 즐기는 거 좋습니다만 또 그리고 신사임당을 모르고 부동산 김사부를 모른다고 해서 너 재테크를 또 못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회원분 한 분 만났는데 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 그 사이에 뭘 투자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재개발을 뭘 하나 사셨대요. 근데 재개발을 암만 싼 거 산다고 해도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분이 그 2년 만에 한 3억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모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직장인이 어떻게 2년 만에 3억을 모읍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벌써 딱 다 알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돈이 나왔구나 알고 있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한 3, 4년 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사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파트를 조금 전세를 높게 놓으려고 그 돈을 계속 다른 데서 나온 돈으로 잔금을 메꾸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세를 놨는데 이 전세 금액이 분양가에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돈이 3억.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돈 가지고 또 재개발을 투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열심히 든다고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3억 모으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자, 누구는 2년 만에 3억을 만들고 누구는 10년 만에 3억을 만듭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이분은 또 3억으로 끝났겠습니까? 2년 있다 또 3억 생기면 어떡할까요? 예. 그러면은 10년 만에 3억 만드는 사람과 10년쯤 지나면 격차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준비한 노후 대비와 이렇게 연금 들고 준비한 이 노후 대비의 격차는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매우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적은 돈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하면 정보를 얻는 것도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부 특수한 사람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이 격차 얼마나 커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대비의 격차가 많이 나면 이 노후 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 격차가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노후 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은 노후 대비가 아니라 노후 대기예요. 예. 그냥 노후를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냥 기다리는 거죠. 계속 노후가 오고 있구나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혜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좀 더 많이 대비했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잘못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노후 대기하는 게 아니라 노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